350만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시간, 감시자들 반갑습니다. 이하롬입니다.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이슈와 정책들을 꼼꼼히 감시하고 우리가 바로 이 지역의 주인이다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할 네 분의 대표 감시자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고향 다녀오셨죠? 네, 뭐 네. 저는 경남 하동이니까요. 가서 또 동네 할머니도 보고 어르신도 보고 가족 친지 고향 선후배 보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장가 언제 가냐고. 네. 근데 저희 세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장가 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결혼하기 힘든데 고민입니다. 이제 올해 안에 최대 숙제입니다. 아, 올 한해 목표가. 명절을 잘 견디셨네요. 기자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이제 부모님 댁이 집이 100m 거리에 아,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뭐 가족들과 같이 지냈고 또 처가댁은 진주에 또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어갖고 네, 갔다 왔죠. 그 손자 보시면서 손녀 보시면서 엄청 어른들이 좋아하셨겠어요. 아 좋아하시죠. 네. 네. 그리고 지금 날씨가 되게 춥잖아요. 지금 장인어른이 좀 건강이 최근에 그 고혈압 때문에 안 좋으신데 정말 이 어른들 좀 건강을 좀 많이 좀 살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네. 또 이 두 분은 명절에 아마 좀 지역민들 많이 만나셨을 것 같은데 요즘 민심이 어떻던가요? 뭐 우리 아까 김용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화두가 건강 문제 그리고 경제 문제. 예. 어르신들 건강 문제들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요. 특히 경제 관련해서는 뭐 빨리 이 문제 좀 종식돼서 먹고 사는 거 좀 편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천 의원님은 아마 오늘 방송부터일 것 같습니다. 이게 밑에 자막이 이렇게 싹 바뀔 것 같은데. 예. 바른정당에 입당을 하셨습니다.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 주변의 반응이 어떤가요? 제가 이 자리를 한번 빌어서 우리 네. 도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도 한번 드려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네. 그동안 끊임없이 사랑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 우리 도민 여러분, 새누리당 도의원으로서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정말 반성하고 사과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립니다. 사실 그 새누리당 당헌에 보면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를 만들고 원칙에 입각한 합리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직 우리 새누리당 어떻습니까? 아직도 친박 패권 다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볼 때 정말 새누리당에 희망이 없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어떤 한 분의 이야기가 제가 기회 왔는데 정당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정말 깨끗한 정치, 도민을 위한 정치, 네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 이야기가 제가 기회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바른정당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내 자신이 한번 뒤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본격 감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이 최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복합타운 사업, 이른바 SM타운 건립과 관련해서 저희 감시자들에서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추진 방향과 사업 과정상의 문제점, 그리고 특혜 논란에 대해서였죠. 오늘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얘기를 좀 더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감시 리스트는 수상한 SM타운 사업자 아티움시티의 실체입니다. 그동안 제기된 문제는 이런 것들이었죠. SM타운이 지나치게 부동산 위주의 개발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점, 또 시 소유의 땅을 팔 당시 기준으로 삼았던 토지 감정평가 금액이 적절했는지의 여부, 그리고 사업자 선정 과정, 해당 지역 용도지구 변경 같은 각종 규제 해제 과정에서의 특혜 논란,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이 정도입니다. 앞서 방송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 번 더 자세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문화복합타운 조성, 안상수 시장이 작년에 창원을 문화예술특별도시로 선포하면서 가장 최대 치적 사업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죠. 그러나 양쪽으로 보면 현재까지 그림을 지금 봤을 때요. 전체 면적의 86%가 주상복합 아파트와 오피스텔입니다. 그리고 SM타운은 14%에 불과하죠. 이 정도면 양쪽으로 봤을 때 이것이 문화관광타운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좀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고요. 더해서 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사업이 정말 창원시가 야심차게 준비하는 역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다양한 사업자가 폭넓게 들어올 수 있도록 사업 절차가 진행되었는가에
진행되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창원시는 모집 공고를 내고 18일 만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더해서 이 모집 공고에 접수에 응한 사업자는 42일 동안 사업 계획서를 내야 되는데요. 우리가 벌써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 사업은 규모가 수천억 원대의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모집 공고를 보고 41일 만에 사업 계획서를 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좀 의문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가 39사 사업과 관련해서는 60일의 사업 공고가 있었는데요. 이것만 가지고도 그때 기간이 너무 짧았다라는 논란이 있었던 거죠. 결국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업체만 단독으로 공모에 접수가 됐고요. 단독 업체니까 당연히 그 업체가 선정이 됐겠죠. 이 업체가 선정되자마자 창원시가 소위 말해서 일사천리로 행정적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면 원래 그 지역은 개발 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지구, 예를 들면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는 미관 지구라는 지역이었는데요. 여기를 주거용지로 용도 변경해 주었죠. 그리고 용적률도 보면 주상복합 최대 용적률이 720%입니다. 그 720%까지 다 높여줍니다. 더 문제는 이 지역이 원래도 잘 아시겠지만 홈플러스 주변이 굉장히 교통 서비스 평가가 안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교통 서비스 평가 F 등급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이 SM 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교통 영향 평가가 제대로 있었는지에 대한 시정 질문이 있었던 거죠. 더해서 주변 지역에 있는 많은 시민들도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런 모든 과정, 용도를 변경하고 그리고 교통 영향 평가까지 다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이 사업자가 선정되고 나서 몇 개월 만에 다 완료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곳곳에서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5천억짜리 이 사업이 단독 공모를 해서 사업을 따낸 업체가 아티움시티입니다. 이 아티움시티는 부동산 개발 업체입니다.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면 리얼티 플러스와 CG 종합건설 이 두 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만든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리얼티 플러스 회사는 자본금이 5억, 직원수 8 내지 9명, 그리고 개발 실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리고 이 회사 대표이사는 이세종 씨라는 분입니다. 이 이세종 씨가 누군지 제가 프로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새누리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그리고 2012년 4.11 총선 당시 평택을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낙선한 분이에요. 그리고 2014년 평택을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경선에 참여하기도 하고 이후에 김문수 대선 후보 홍보 담당을 거쳐서 경기도지사 특별보좌관 역을 했던 분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간단히 줄이면 이 리얼티 플러스 대표 이세종 씨는 부동산 개발 업체가 아니라 평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치인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분이 2016년 1월 9일인데 취임한 시기가 장안시 복합문화타운 사업자 입찰이 2016년 4월입니다. 그래서 공모한 시기죠. 그러니까 이 사업 입찰, 즉 공모 석 달 전에 리얼티 플러스 대표로 전격적으로 취임을 합니다. 5천억이나 되는 이 대형 프로젝트 사업, 불과 석 달 전에 대표를 바꾼다는 것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 안에 각종 관련 규제를 풀었을까? 이 관련 규제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계속됐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6월에는 SM타운 사업을 위한 공동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그때 창원시가 여기에 주상복합을 건립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허위사실을 보고한 이 사실이 창원시의원 김석규 의원을 통해서 이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전에 방송을 했었던 김동수 의원, 그다음에 노창섭 창원시의원도 여러 가지 각종 특혜 논란과 의혹에 대해서 계속적인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창원시의 입장은 일단 이 사업자인 리얼티 플러스가 뭐 기존의 부동산 개발 실적이 없다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이 업체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향후 사업에 이제 차질이 없도록 여러 이제 안전장치를 완벽하게 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인데요. 그런데 이 업체와 맺은 그 협약서를 비롯해서 네. 또 이제 그 향후에 운영사가 될 SM 엔터테인먼트와 맺은 협약서라든가 뭐 사업 계획서 등을 일체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좀 의혹이 좀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저희가 SM타운 건립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한 내용들이었죠. 지금 들으신 게. 오늘은 저희 감시자들이 SM타운과 관련해서 아주 새로운 사실을 단독으로 공개하려고 합니다. 창원시 문화복합타운의 사업자인 주식회사 아티움시티. 도대체 어떻게 이 업체가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창원시의 핵심 사업에 단독으로 참여를 하고 사업권을 따낸 건지 저희 감시자들 제작진이 취재를 하던 도중에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화면 먼저 보시고 논의 이어가겠습니다. 획기적인 도약을 위한 SM 문화복합타운 조성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을 한류문화 관광도시로 만들겠다며 안상수 창원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문화복합타운, 이른바 SM타운 건립사업. 총 사업비 약 5천억 원, 민자 유치를 통한 기부 체납 방식으로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창원시 소유 파룡동 땅 2만여 제곱미터를 민간업체에 매각. 민간업체가 이 땅에 주상복합 4개 동과 오피스텔 1개 동을 짓고 그 분양 수익으로 1,000억대의 문화복합타운을 지은 후 SM엔터테인먼트가 20년간 무상 운영, 시에 기부 체납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사업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자본금 5억에 종업원 10명, 2007년 설립 이후 사업 실적이 하나도 없는 업체죠. 네, 실증 없습니다. 이 회사의 자본금은 5억 원이고 직원은 8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팔룡동 노른자의 땅을 알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지 그 참여 경위가 참으로 궁금합니다. 실적도 하나 없는 타 지역 업체가 어떻게 창원시의 수천억 규모의 사업을 맡게 된 것일까요? 문화복합타운의 사업자 주식회사 창원 아티움시티의 실체를 감시자들이 더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창원시는 지난해 4월 공모를 통해 창원 아티움시티를 문화복합타운 사업자로 선정했는데요. 리얼티 플러스 주식회사를 최종 사업 시행자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창원 아티움시티는 2개의 업체가 컨소시움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울 소재의 부동산 개발업체인 리얼티 플러스와 경기도 평택 소재의 건설사 CG종합건설, 여기에 SM엔터테인먼트가 운영사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주 시행사인 리얼티 플러스의 현재 대표는 이세종 씨. 평택을 기반으로 한 새누리당 소속 정당인으로 2016년 1월에 이 회사 대표로 취임합니다. 정확히 창원시 문화복합타운 모집 공고 3개월 전인데요. 그렇다면 이세종 씨가 대표로 취임하기 전 리얼티 플러스는 어떤 업체였을까요? 제작진이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회사명을 바꾼 흔적이 눈에 띄었습니다. 프라나 스프링스가 리얼티 플러스로 이름을 바꾼 것. 제작진은 프라나 스프링스의 대표였고 현재 리얼티 플러스의 이사로 등재돼 있는 한 사람의 이름에 주목하게 되는데요. 2007년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린 이모 씨. 추적 결과 이 씨는 8, 90년대 악명을 떨친 철거왕 이금열의 친동생으로 밝혀졌습니다. 철거왕 이금열은 철거 현장을 폭력으로 물들인 악덕업체 다원그룹의 회장이었는데요. 이 사고로 36살 박순덕 씨가 골반 골절과 과다출혈로 인해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 실체를 더 정확히 알기 위해 다원그룹에 대한 탐사 보도를 이어온 기자를 만나봤습니다. 일단 다원그룹의 모태는 적준이라는 회사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조직폭력배들이 그 사업에 이제 기업 활동에 참여를 하면서 사람이 죽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 철거 현장에 들어가서 그 막 주민들을 상대로 막 성폭행, 막 일반적인 폭행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뭐 무자비한 폭행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 이제 증거로 이제 제시가 되고 이제 피해자들이 이제 증언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이제 그게 다원은 1998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12개 단체가 함께 철거범죄 보고서를 발표할 만큼 악명이 높은 업체였는데요. 이 보고서에는 이들이 철거 과정에서 저지른 폭행, 주거침입, 성폭행과 성추행, 심지어 방화의 살인까지 인권유린의 실상이 낱낱이 기록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원은 철거 용역 사업으로 벌어들인 검은 자금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도 뛰어드는데요. 급기야 2013년 이금열 회장은 1,000억 원대의 횡령 및 사기,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됩니다. 국내 철거 용역 시장의 80%를 점유하는 것으로 알려진 다원그룹 회장이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뒤 잠적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실제 이 사건으로 관련 공무원뿐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 등 전현직 시의원들까지 뇌물수수 혐의로 줄줄이 구속되는데요. 악덕 철거업체 다원그룹의 1,000억 원대 횡령 로비 사건. 그 공소장에 함께 이름을 올린 사람이 바로 이금열의 친동생이면서 리얼티플러스의 현 이사인 이 씨입니다. 당시 검찰은 이 씨의 공소 사실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금열 외 1인과 공모하여 회사 자금 25억 상당 횡령, 83억 상당 횡령, 철거공사 수주 명목으로 8,250만 원 뇌물 공여, 9천만 원 뇌물 공여. 결국 이 씨는 2013년 11월 불구속 기소,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이 씨는 이금열 씨하고 같이 이제 다원그룹을 성장시키는데 주축적인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이 씨 같은 경우는 이금열 씨가 수사를 받을 당시에 수사와 재판 업무를 이 다원그룹에서 총괄을 했었던 사람이어서 사실상 이금열 회장하고는 한 몸이라고 봐도 전혀 관계가 없죠. 더 놀라운 것은 리얼티 플러스와 함께 창원 아티움 시티의 컨소시움 회사로 참여하고 있는 CG 종합건설도 악덕업체 다원과 연관돼 있다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CG 종합건설도 수차례 회사명을 변경하는데요. 미래건설에서 이화수 종합건설로, 그리고 2014년에 CG 종합건설로 이름을 바꿉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되는 인물, 2010년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린 또 한 사람의 이모 씨. 확인 결과 철거왕 이금열의 둘째 동생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금열 씨가 2013년도에 이제 구속이 된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다원그룹을 이 씨가 막내 동생인 이 씨가 사실상 운영을 하고 있는 건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 철거왕 이금열의 첫째 동생과 둘째 동생은 실제로 다원그룹 계열사들을 운영해 왔는데요. 이 중 프라나 스프링스가 리얼티 플러스로, 이화수 종합건설이 CG 종합건설로 탈바꿈했고, 이들 두 업체가 현재 창원시의 SM타운 사업자인 창원 아티움 시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리얼티 플러스에는 이금열의 친동생 외에도 다원그룹 관련자가 주요 임원으로 포진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CG 종합건설도 이사 최모 씨가 다원그룹 관련자였고, 감사 이모 씨는 이금열의 친인척으로 1,000억 원대 횡령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이었습니다. 다원그룹의 뿌리를 둔 리얼티 플러스와 CG 종합건설. 실제 이들 업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두 회사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대표님 좀 만나뵈러 창원에 복합문화타운고 관련 좀 여쭤보고 싶어서. 직원이 대표이사 방으로 들어가는데요. 잠시 후 회장님 지금 대표님 안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을 찾아오시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여기 리얼티 플러스 대표님이 들어왔는데. 리얼티 플러스 대표를 뵈러왔다고요? 네. 대표님 누구 있는데요? 지금 어떤 분을 찾아오셨나요? 저희 그냥 리얼티 플러스 대표님으로만 알고 있어서. 대표이사가 여러 사람인 듯 되묻는 직원. 이번엔 과장급 직원을 만나봤습니다.
제가 등기부를 좀 봤어요. 보니까 그 이사님이 총 이세종 대표님, 그 이사님, 그리고 이사님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저도 지금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돼서. 등본에 올라와 있어요. 제가 그거를 확인하고 왔는데. 등기부등본상에 네네네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아니요, 리얼티 플러스잖아요, 여기. 네네. 리얼티 플러스 이렇게 올라와 있던데.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표와 이사들을 모른다고 했다가 이들이 현재 등기에 등재가 돼 있지 않을 것이라며 당황해하는 리얼티 플러스의 직원. 그렇다면 CG종합건설은 어떨까요? CG종합건설의 전신이 이화소 종합건설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계셨던 분들이 주로 좀 많이 있는 것 같던데, 그러면 이화소에서 하시던 분들이 지금까지 CG로 이런 상호 변경해서 계속 계시는 거죠? 일했던 직원들이 이상 올라간 건데? 그럼 예전에 사장님도 여기 직원이셨어요? 이 사장님도요? 현장 계속 일하시다가 직원에서 이사로 올라가던 게. 다원그룹의 계열사였던 이화소 종합건설의 사람들이 CG종합건설로 승계되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이후요. 마지막으로 제작진은 현재 리얼티 플러스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이 사업의 핵심 인물이라는 이세종 씨를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과연 그의 입장은 어떨까요? 저희는 이 개발 이익금을 SM타운하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걸 그대로 시에 기부 체납을 해서 그걸 다시 저희가 그 운영을 맡아서 운영 이익을 가져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리스크도 많고 토지를 저희한테 그냥 주고 우리한테 와서 하라 그러면 이게 특혜겠죠. 근데 사실은 특혜나 이런 거는 좀 저희들하고는 좀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예전에 그 다원그룹에 계셨던 그 얘기는 제가 보기엔 그 얘기는 그건 제가 보기에는 카메라 좀 꺼주세요. 카메라 좀 꺼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이 사업이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셔서 그래서 구성원들 가지고 사람에서 이쪽에 다원그룹의 얘기가 나오자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인터뷰 도중 자리를 뜨고 마는 이세종 대표. 그렇다면 SM타운 건립에 사활을 걸고 있는 창원시는 어떨까요? 사업자가 폭력과 비리로 얼룩진 악덕 철거업체에 뿌리를 둔 회사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저희들이 전혀 인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등기이사 부분에 이런 것들 저희들이 검증 못한 부분은 어느 정도 뭐 기책사고가 있다 하면 인정을 하겠지만 그 지금까지 관례상 그 대표이사나 그 회사의 자본력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받고 우리 공모 내용도 자본력을 중심으로 해서 공모 내용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법인의 등기이사의 그 경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증을 못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그 못된 마음을 먹고 자금을 유용한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가 안전장치를 그 개발자를 벌써 바꿔놨거든요. 이 사람들이 개발자가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 개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개발자로 바뀌어놨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 하지는 못할 거다. 그래서 나중에 운영법인을 설립할 때 그때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SM타운을 도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아티움시티가 어떤 업체들로 구성이 돼 있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건지 보셨습니다. 창원시는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런 업체와 손을 잡은 건지 좀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네. 너무 당황스러워요. 이 창원시의 가장 역점 사업 아닌가요? 창원시 2조 5천억 원대 예산을 주무르는 그 기초지방자치단체인데 적어도 이 사업이 창원시의 역점 사업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안상수 시장이 직접 나와서 SM을 유치했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SM의 이 막강한 브랜드 파워를 이용한다면 정말로 괜찮은 업체, 네. 우리가 쉽게 검증할 수 있는 업체가 많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인터넷에 그냥
회사 관련자 이름만 쳐도 저도 한번 쳐봤거든요. 저도 그냥 우리가 쉽게 쓰는 그냥 포털 사이트 이름만 쳐도 뭐 철거왕, 화려한 구속, 비리, 대통령 친인척 연루 이렇게 화려한 이렇게 스캔들이 있는 회사를 선정했는지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창원 씨 스스로가 예를 들면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SM 문화복합타운은 창원시의 역점 사업이고 네. 그리고 이게 뭐 조그만 사업도 아니고 대형 사업인데요. 아티움 시티는 지금 리얼티 플러스와 CG 종합건설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인데 아티움 시티가 앞으로 이제 SM 타운 건립을 정말 책임지고 해야 되는 사업자이잖아요. 정말 책임이 막중한 사업자인데 그런데 이런 사업자 선정에서 지금 좀 전에 영상에서 봤지만 저 구성원들이 저런 면면이 있었고 전 회사가 저런 전적이 있었다라는 걸 검증이 안 됐다는 게 되게 좀 의아한데요. 네. 사실 이게 사실이라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창원시에서 정말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KBS 감시자들에서 좀 상세하게 이렇게 취재를 하신 것 같은데 창원시에서 정말 이런 사실을 몰랐다면 지금이라도 사업자 선정 문제점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1월 3일자 감시자들 방송 내용을 보고 이 다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네. 알아보고 또 우리 김주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금 거루수 체크를 해보니까 정말 여기에서 방송에서는 좀 말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옛말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회사에 어떻게 문화복합타운 주 회사인 리얼티 플러스에 참 줬다는 것 자체가 심히 저는 걱정이 좀 앞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바꾼다는 게 그 최근 최순실 사태에서도 막 최소원으로 개명하고 이렇게 막 이름을 자주 바꾸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이제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는 개명을 하거나 회사 이름을 법인명을 바꿀 수 있지만 이름을 이렇게 바꾼다는 거는 회사를 또 세탁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티움 시티가 컨소시엄 형태 회사지만 이 또 그 속에 속해 있는 리얼티 플러스하고 CG 종합건설에 대해서 새로운 이름을 봤을 때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 몇몇의 지금 현재 구성원들을 봐도 과거 그 다원그룹과 지금 연관된 사람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는데 다원그룹 수사 사건은 한때 되게 유명한 사건이었죠. 뭐 언론에서도 여러 번 다뤄졌었는데요. 뭐 이름을 들어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원에 대해서. 네. 그렇죠. 그러게요. 제가 그 다원을 좀 인터넷 검색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가볍게 인터넷에서 검색을 좀 했더니 뭐 쭉 다 잘 나오더라고요.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름을 바꿨죠. 사실 원래는 적준이라는 회사였죠. 1990년대 굉장히 철거로 악명 높았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준이 이름을 바꿔서 다원건설을 만들었고요. 1998년에 인권운동 사랑방, 그리고 천주교 인권위원회,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12개 단체가 무려 12개 단체가 다원건설 주식회사 적준의 철거 범죄 보고서를 냅니다. 이만큼 문제가 많았던 회사였죠. 이 보고서를 보면 다원이 철거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그 철거민들의 피와 눈물을 앗아갔는지가 구체적으로 아주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살인과 방화, 폭력까지 더해서요. 그래서 심지어 다원그룹을 보고 철거민들의 피와 눈물로 세운 제국이다라고까지도 적시되어 있습니다. 네. 예. 이 이금열 구속 사건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의 수사 결과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2013년도였죠. 당시에 이제 수원지검이 발표한 그 수사 결과를 보면 뭐 지자체 의원, 시의원, 그 인허가 관계된 공무원이라든가 또 조합장, 또 도시정비업체, 또 조직폭력배까지 낀 뭐 이런 비리 복마전이었어요. 네. 그 보도 자료에도 이 비리 복마전이라는 표현이 명시돼 있을 정도로 총 45억 상당의 로비 자금이 전방위적으로 뿌려진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서울시 의회 의장 등 이 지자체 의원들이 뇌물수수로 구속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당시 다원의 공사 수주의 로비가 뭐 서울뿐만이 아니라 인천, 경기, 부산, 울산까지 전국에 걸쳐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었죠. 네.
이 사업이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수천억 원대 사업입니다. 그런데 창원시가 어떤 업체와 손을 잡고 사업을 진행할 때 단지 그 공모 조건만 맞으면 뭐 어떤 업체를 선정해도 상관이 없는 건지 기준은 없나요? 아니 원래 이제 공공기관에서 건설과 관련된 입찰을 할 경우에 입찰 조건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죠. 이 업체의 재정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과거 건설 실적은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조건으로 대걸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계약 일반 조건이라고 하고요. 다만 이런 경우에는 입찰이기 때문에 계약 일반 조건에 응모한 입찰자 중에서 가장 가격 경쟁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되는 것이 입찰 과정이고요. 이 지금 SM타운 건설은 입찰 과정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뭐 39사나 예를 들면 뭐 거가대교나 이런 것처럼 민간 투자 사업입니다. 민간 투자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사업 계획서를 제안할 수 있어요. 공공기관에 이러한 사업을 좀 해보면 어떨까라고 제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자 사업인 경우에는 이 사업자의 사업 계획서, 이 제안서를 받을지 말지는 전적으로 창원시의 권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부동산 개발 실적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자본금 5억의 개발업체, 그리고 경기도 평택의 자본금 43억의 건설업체. 이런 업체를 주 사업자로 선정했을 때는 반드시 창원시에서는 무슨 이유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이유라는 것이 뭐냐면 뭐 특허권이라든지 그러면은 뭐 특별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단지 단독 공모해서 이 회사를 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는 조금 저 개인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재공모를 해도 이 업체만 단독으로 입찰했을까요? 공모했을까요?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아마 이 정도 혜택이면 전국에 있는 수많은 업체 공모에 참가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창원시에서는 단독 공모를 해서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은 저는 해명보다는 명확한 어떤 입장을 한번 밝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창원시가 대표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어떤 민간 사업자가 일을 할 것인지 아무리 단독으로 공모를 했다고 하더라도 한번 알아볼 것 같거든요. 이 업체는 도대체 어떤 업체야? 근데 지금 저희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철거왕 이금열이 운영했던 업체 다원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창원시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제가 이 수천억대를 아티움시티가 문제가 아니고 리얼티 플러스하고 CG종합건설 두 개는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법인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회계보고서나 각종 회사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이건 단독 입찰이 정해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모른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알았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해요. 이거 모를 수가 없죠. 그 회사를 수천하는데 어떻게 그걸 모릅니까? 네. 분명히 저는 알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거를 알고도 사업자를 선정했으면 정말 또 문제고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정말 몰랐다. 이거는 진짜 정말 무책임하고 정말 무지하고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창원시가 그 리얼티 플러스 이 업체를 왜 선정했는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제 지역에서는 좀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 리얼티 플러스가 SM 엔터테인먼트를 운영사로 참여시키는데 좀 공헌한 게 좀 있지 않느냐. 네. 예를 들어 대표가 이세종 씨가 또 관계가 좀 있으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데 안상시장은 또 본인이 SM의 이수만 사장을 만나서 설득을 했다고 본인이 직접 이제 나서서 SM을 섭외를 해온 것이라는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이 업체를 선정할 이유가 있었나라는 의문이 들 수 있고요. 또 아니면 만약 설득 과정에서 정말 이 업체가 그 SM을 유치하는데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좀 어떤 공헌을 한 게 있다라면 뭐 그 대표인 이세종 씨가 뭐 어떤 그 영향이나 도움이 컸다고 하더라도 엄밀히 말하면 이러한 도움들이 이 업체가 선정돼야 하는 이유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별개여야 하는 것이죠. 민자 사업이 10개도 아니고 100개도 아닙니다. 한두 개예요. 한두 개 지금 창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 더더군다나 이게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이죠. 그리고 사업자가 이 사업에 제안서를 내고 신청서를 접수시킬 때 법인 등기부를 냅니다. 아까 우리
잠깐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법인 등기부에 정확하게 대표자 그리고 회사 연역 그리고 감사 이사가 다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입장을 받고 제가 공무원이라면 그 사업자의 신청서를 잘 정리해서 윗선에 보고를 할 때 당연히 이 사업자가 어떤 연역을 가지고 어떤 사업 실적이 있는지를 당연히 검색을 하셔야죠. 법인 등기부에 다 정보가 있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인터넷 검색만 해도 이 회사의 정보가 다 나오는데 그걸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검색된 정보를 윗선에 보고를 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윗선에 보고했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 거죠. 지금 와서 우리 장은 씨가 이 업체의 실체를 알고 있는지 그러나 모르고 있는지 이거 따지기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사업자 선정 과정을 하면서 문제점은 없는지 네. 이거를 지금 따져봐야 되거든요. 이걸 따져가지고 문제점이 정말 없다면 사업자 선정에 따른 일련의 과정을 전부 공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의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장은 씨 입장입니다, 지금. 그리고 만일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창원시는 아티움시티가 현대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해서 문제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또 리얼티 플러스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도 다 대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죠. 예, 그 지난번 그 창원시의 시정 질문에서도 이 업체에 대한 좀 그 시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창원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네. 만약의 경우에 중간에 리얼티 플러스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보험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완벽하게 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얼마나 우리가 2년간 이거 끌어온다고 고생하고 그다음에 이걸 공기를 좀 시켜가지고 하루 빨리 이걸 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쇠락한 이 기계 산업에 해가지고 관광 산업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좀 칭찬은 못 해줄 망정 자꾸 그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시장님. 다 되고 문제가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특히 김충관 부시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보셨겠지만 안전장치를 해놨다.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리 그 안 시장이 어떤 자신감의 발로해서 네. 부시장을 시켜서 저렇게 말씀을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이런 말씀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책임지겠다만 말을 했지 뭐 어떻게 책임지겠다. 구체적으로 민행사상 책임을 지겠다든지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문제를 막자는 취지이지 어떻게 이게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어떤 한 사람의 책임진다고 끝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선례를 받지 않습니까? 창원시 북면에 불법 오폐수 방류했을 때 그 책임이 누구 책임이냐? 그때 박완수 전 시장 책임이냐? 아니면 안상수 책임이냐? 뭐 오폐수 알았는데 처리 시설을 뭐 빨리 안 했다. 뭐 여러 가지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까? 전 시장이고 현 시장이가 책임을 둘 다 안 진다고 지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현재 직면에 있는 북면 오폐수 관련된 책임도 못 지시는데 아직 사업도 시작도 하지 않는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를 명확하게 제시를 하시고 협약서나 이런 관련된 협의서 이런 거는 공개를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걸 안 하고 계속 일을 커지게 만들고 불거지게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안상수 시장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꾸 SM타운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잡음이 생겨서 SM엔터테인먼트가 이 창원에 오지 않으면 그러면 어떡할 거냐 이런 걱정을 계속 하고 계시죠. 그럼 지금 현 상황이 만약에 예를 들어 이 사업에 잡음이 생기면 SM이 안 온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SM이 오겠다는 그런 협약서나 이 관련된 확정된 문서가 없습니까? 이걸 돌이켜 생각해 봐야죠. 사업에 자금이 생기면 SM이 안 온다? 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 정확히 구분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SM에 대한 그 인센티브를 준다는 부분에 대한 특혜 논란이 또 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하고 사업 시행자에 대한 특혜 논란은 구분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건 지금 SM을 볼모로 잡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안 시장의 그 한류 콘텐츠를 창원시의 중요 관광전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측면은 좀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자 선정은 SME 취하고는 관련이 없죠. 사업자 선정에 대한 문제 제기는 SM이 오느냐 안 오느냐로 연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마치 SM을 볼모로 잡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티움시티가 리얼티 플러스가 아니면 SM이 오지 않겠다고 한다라면 이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아니 당연히 SM 와가지고 이 서부 경남권 그다음 경남 도내권에서 문화적인 부흥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반대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계속 좀 말씀하는 게 각종 의혹과 뭐 혜택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명확히 하고 명시하고 가자는 거고요. 그리고 언론이나 시의원의 의무가 뭡니까? 임무가요. 시 감시하는 거 아니고 우리 상권 분립 아닙니까? 입법, 행정, 사법 다 관리 감시하고 서로 견제하라고 균형 잡으라고 있는 것인데 마치 윽박 지르듯이 시의원 이거 하고 SM 안 오면 어떻게 할 거냐? 안 취소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아까 김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본질을 잘 호도하시는 것 같아요. 이 1,000억 원대 가까운 문화복합타운 20년 무상입니다. 굳이 SM 아니면 안 됩니까? 저는 대한민국 연예기획사 SM 하는 뿌립니까? 다른 기획사 오면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까? 저는 그걸 한번 묻고 싶어요. 왜 SM만 이렇게 목을 매다는지 모르겠다. 말씀 나눈 것처럼 안상수 시장은 SM 엔터테인먼트 유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큰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SM 엔터테인먼트와 창원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협약을 맺은 건지, 어떤 콘텐츠를 갖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협약서나 사업계획서는 전혀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연휴 직전이었던 지난 20일 창원시는 창원 문화복합타운 콘텐츠 개발회의를 개최하면서 SM 관계자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SM과의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가 됐을까요? 저희가 직접 그 기자회견장에 다녀왔는데요. 영상 먼저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향후 어떻게 될 건지, 창원에 가장 적합한 게 무엇이 될 건지를 같이 협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 측에서 저희한테도 뭐 이런 걸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같이 협의를 하는 태스크포스가 사실 오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보도자료를 좀 봤거든요. 창원시 제안 사항들이 있는데 SM에서 오늘 들고 온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한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는 저희가 서울에 가지고 있는 SM 타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틀의 운영 계획하고 그 운영을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 하는 부분만 주로 의논이 될 겁니다.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어떤 컨텐츠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사실은 기업 비밀하고도 인간되어 있는 부분이고 해서 공간을 설계한다는 거는 콘텐츠를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콘텐츠도 없는데 어떻게 공간부터 만들 수가 있죠? 콘텐츠가 있죠. 어떤 콘텐츠, 그러니까 어떤 콘텐츠?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도 제가 자꾸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앞으로 그 사업이 이게 진행되는 게 3년이 남았습니다. 공사가 준공돼 가지고 SM이 들어와서 이걸 운영할 때까지 3년이 남았는데 미리 3년 뒤를 예단하고 사업 계획을 픽스한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모두 결과적으로 보면 이 자리는 SM이 창원의 문화복합타운을 어떻게 이끌지 계획을 듣는 자리라기보다는 SM의 참여를 확인시켜주는 정도의 자리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날 기자회견장 뒤편에서 오고 간 관계자들의 대화가 저희 감시자들 카메라에 잡혔는데요. 영상 먼저 보시죠. 그냥 오만 할 겁니다. 저는 보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시장님 하는 것이 대석이지 않습니까? 옆에 그만 계십니까? 혹시 그 볼측에 이 장골자는 인정인바 성향 지금 점검해서 보시는 하시는 거예요? 무슨 아들 이상한 얘기 나오면 저는 가고 할 거예요. 예. 그런 얘기 나오면 글쎄요, SM 쪽 관계자들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 좀 당황스러워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정말 어이가 없는 경우입니다.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는데 SM 관련된 사람이 와서 기자회견에 관련된 것도 몰랐다. 그냥 가만히 배석만 해서 앉아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한테 곤란한 질문이 오면은 거부하겠다.
기자회견이라는 자리는 사업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추진 방향을 얘기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거기 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왔다? 그러면 창원시하고 SM하고 소통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일방적으로 기자회견을 창원시에서만 주최를 했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납득을 합니까? 이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수천억짜리 이거 공사입니다. 그렇죠. 또 언론을 다 모아놓고서 네, 있는 당연한 자리에서. 거죠. SM 관계자가 그 기자실이거든요. 평상시에도 기자회견을 하는 장소예요. 그럼 SM 관계자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가 보러 오기 위해서 기자들이 그 SM 관계자 보는 게 아니잖아요. 네. 왔다라면 적어도 궁금한 어느 게 많죠. 정도라도 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적어도 큰 뼈대로라도 그게 또 지역민들한테 좀 전달이 돼야 되고 좀 그런 자리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갈수록 태산이고요. SM도 되게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기자회견인지도 모르고 오신 SM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말 네. SM타운에서 SM이 운영자이고 동시에 컨텐츠 제공자로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영상을 보면 현재까지 SM은 아무런 계획도 없구나라는 것만을 저희가 알았네요. 네. 창원시 어떻게 할 건지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SM타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돼야 할지 마무리하는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M타운 특혜 논란, 이 특혜라는 단어를 창원시 입장에서는 뭐 매우 불편할 수가 있겠죠. 일단 특혜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는 아니니까. 근데 이 특혜라는 부분을 저는 좀 확실히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사업자에 대한 부분하고 SM 그 엔터테인먼트 부분을 확실히 구분을 해야 되고요. 사업자에 대한 그 사업자를 선정하는 그 과정이 합리적이었는지 그 사업자 선정에 대한 검증 문제는 SM을 들어오느냐 나가느냐 마느냐를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논점을 좀 흐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을 분명히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창원시가 지금 이 시점에서 무슨 중대한 불법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다만 이제 그 절차나 진행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는 있었겠죠. 근데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만약에 행여나 창원시가 지금 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뭐 위법이나 불법 요지도 없는데 이게 무슨 문제냐. 앞으로 잘하면 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게 더 큰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명백한 불법이나 위법이라면 언론에서 제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수사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언론에서는 우려가 되는 사항, 이게 차츰 진행이 됐을 때 불법이나 위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때 당연히 언론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의무와 역할이 있는 것이거든요. SM타운은 더군다나 시민들의 대중들의 관심이 아주 큰 사업이기 때문에 감시자들에서 늘 그 보는 매의 눈이죠. 매의 눈으로 앞으로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정말 문화복합타운 사업은 아직 착공 이제 시작했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협의해서 문제점을 같이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보니까 오늘 감시자들에서 우리 거론된 많은 문제점들은 좀 심사숙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저는 문화복합타운이 좀 성공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성공했으면 네. 좋겠어요. 예. 네, 오늘 대표 감시자분들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오늘 감시자들은 여기까지입니다. 350만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될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